시공사와 이제 네. 가장 분쟁이 되는 그 소지가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점점 이렇게 공사를 내 건물이 지어지면 욕심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골조가 2층, 3층 올라가면 다른 건물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막 보여요. 네. 그러면 요구를 하죠. 이제 시공사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이거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 아니면 요 자재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그렇죠. 많이 될 것 같아요. 추가 공사. 예, 추가 공사. 네. 예. 이럴 때는 참. 추가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 입증의 문제로 가게 돼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건설사에서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추가 공사를 뭐 평당 얼마를 추가해서 달라 이렇게 공사비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공사 지시를 하고 싶다면 증거로 이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뭐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증거로 남을 수 있게 그리고 견적서를 초반에 꼭 받아두세요. 그걸 네. 명확하게 네, 처음에 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할 때는 뭐 이 자재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만큼 비용이 더 듭니다를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평당 얼마를 더 추가한 금액을 주세요. 정말 그게 금액이 확 커지죠. 평당 공사비의 맹점이 네. 그런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네. 평당 500, 평당 600으로 갔는데 결국은 평당 100만 원씩 더 비싸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 빛 좋은 개설구죠. 네. 싸다가 들어갔는데 점점 올라가거든요. 추가 네. 공사비 올라가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설 감정해서 사양이 얼마나 높아졌나 그래서 더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추가 공사에 대한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부터 따지기는 해요. 네. 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따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해놓고 돈 더 달라.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시공사 입장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청구하려면 증거를 남겨둬야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분쟁이 잘 마무리가 해결이 돼서 네. 공사 지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이거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공사가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나 이제 공사 못해. 네. 그리고 중단하고 그냥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사태까지 와버렸어요. 오면 안 돼요. 이런 사태까지 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왔어. 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저희도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그냥 저희가 여쭤봐요. 지금 이 기존 시공사랑 하는 게 더 이익이실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공사 기성고보다 돈을 좀 더 줘가면서 공사를 진행을 끝까지 시키는 게 유리하실지 아니면 이제 여기랑 끝내고 그쵸. 완전 공사 해지하시고 타절하는 거죠 이제.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새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실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시라고 해요. 이게 계속 미루게 되면은 차일피일 이제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피해는 늘어가니까요. 그렇죠. 기하급수적이죠.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기존 업체랑 했을 때 돈을 내가 얼마를 더 줘야 이쪽에서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또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해지하고 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는 하더라도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새 업체 빨리 구해서 계약을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중도에 해지하고 새 업체랑 계약을 하면 공사비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장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좀 꺼리죠. 네, 그렇죠. 현장이 아무래도 스톱됐던 데라 네. 미수금도 많이 그쵸. 있을 수 있고 하도 업체가 또 나중에 또 와서 현장에서 질권하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실무적으로 좀 꺼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니까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그럴 때는 어떤 게 손해가 덜할지 이게 정말 공사 현장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그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현명하게 대처를 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입증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언제부터 이 공사가 중단이 됐고 왜 중단이 됐고 그거를 내용 증명으로 상대방한테 보내둬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중단의 원인이 건축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시공사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중단된 때가 언젠지를 또 알아야 나중에 지체상금 청구할 때도 그렇죠. 네, 유리하니까 내용 증명으로 꼭 남겨두시고 그리고 계약을 이제 해지하실 마음이 생겼다. 그럼 그것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냥 구두로 나 해지할래 이런다고 해지가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이행 청구를 해보셔야 돼요. 기일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이행을 해달라를 뭐 한 3번 이상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서 해보시고 그래도 중단 상태가 이제 원상복구가 안 된다. 공사가 이제 재개가 안 된다 하면 그때 이제 해지 통보를 보내셔야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내용 증명 보내고 다 했고요. 하고 나중에 저는 결국은 그 업체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네. 바꾸지는 않고 정말 끌고 갔죠. 끝까지 끌고 가서 어렵게 이제 네.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네.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든 너무 마음고생이 너무 그쵸. 심해요. 10년 이상 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껴야 건축은 쉽게 갈 수 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분쟁이 발생이 되면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일 변호사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유치권이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하도급 업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네. 뭐 반대로 뭐 적반하장식으로 건설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정상적으로 진짜 돈을 못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가불관계나 이제 뭐 상대가 다 다른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유치권이 발생이 됐을 때 좀 네. 건축주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투자자 건축주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그거부터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유치권 성립 요건은 이제 타인 물건에 네, 점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만약에 갖추지 못한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불법 점유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미리 뭐 계약하면서 공사 계약하면서 그 수급인이랑 하수급인들한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게 가장 네, 좋죠. 네, 예방하는 방법은 그래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치권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배제 특약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두시면 좀 안심은 되겠죠. 나중에 혹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적인 거니까 그거는 아예 네. 그냥 싹을 자르는 거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 분이 들어왔다 정당하게. 그거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진짜 그거는 협상하셔야죠. 네, 네. 그거는 당연히 뭐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지급하거나. 건데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시공사한테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 시공비가 하도급 업체에 내려가지 않아서 네. 그 하도급 업체에서 유치권이 들어오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말 건축주 입장에서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돈을 줬는데 중간에서 어디로 갔는지 돈이 없어서 뭐 있어도 뭐 다른 현장을 썼는지 하도급 업체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에서 그거를 건축주한테 네. 막 지급해달라고 막 떼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유치권이 막 현수막 달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런 현장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현장들 보면 답답하죠. 정말 답답해요. 그런 현장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다 짓고 나서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좀 부실되거나 이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하자가 발생 시에는 저희 건축주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하자 담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경과하기 전에 다 체크는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리 체크하고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꼭 사진 찍어 두시고 우리 보험 증권 다 들어놓으니까 시공사에 또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하자가 이때 발생을 했다 증거를 왜냐면 하자 발생 기간
시기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공사 입장에서는 막 그 담보위원 경과해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시기랑 그 하자 태양을 잘 이렇게 증거로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이제 시공사 측에서 보수를 안 해준다 하면은 이제 소송 가시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자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제가 건물 지을 때 시공사 대표들한테도 많이 좀 여쭤봤는데 건물을 짓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통상 그분들은 이제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평생에 건물을 한번 짓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거 같냐 물어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거의 처음, 그러니까 한 번 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한 번 짓는 분들도 우리 전 뭐 인구 대비 한 5%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어진 아파트, 지어진 빌라에 들어가 사는 거지 내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서 내가 건축주로서 건물을 짓는 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처음 자기 건물을 짓는 분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사나 그 시공사 분들보다 전문성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이런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실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법적인 뭐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변호사분도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고, 혹시 만약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건축이라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접근하셔야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고 정말 멋진 꿈에 그리는 내 집, 아니 꿈에 그리는 멋진 빌딩을 짓고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태정의 박진희 변호사님과 좋은 얘기 나눴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